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6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6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2부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보기 1번입니다.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2번 섬모운동이 증가한다. 3번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4번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폐순환량은 감소하고 섬모운동도 감소하고요. 3번은 정답이고요. 자,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체내 산소량도 감소하겠죠. 폐포의 탄력성도 감소하겠고, 결국 증가하는 거는 기관진의 분비물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감소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한다가 답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하재 제공, 2번 수분 섭취 권장, 3번 고지방식이 제공, 4번 고섬유식이 제공, 5번 복근 강화 운동 실시.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수분 섭취 권장. 자, 설사라는 것은 묽은변이기 때문에 수분이 대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배출되는 걸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분 섭취를 권장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마 써 있죠. 자, 이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사용에 대한 순서는 지금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가나다란 말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오른쪽에다가 1, 2, 3, 4, 5를 쓰고 그거의 답을 찾아보는 게 그 방법이겠죠. 자, 보기는 제가 쭉쭉쭉쭉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시고 제일 먼저 뭔가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가번이죠.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흐르고, 두 번째로는 흡인기를 입으로 물어요. 이빨이 아니라 입술로 물게 되고, 세 번째는요,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마번이 3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쉬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가나 마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흡인기 뚜껑을 열고 흔들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먼저 숨을 후 하고 내쉬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눌러서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하죠. 3 내지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어서 약물이 들어가도록 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쉬는 거. 그래서 가나 마라다. 2번이 답입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자, 1번 심박동수 증가, 2번 혈액순환 증가, 3번 심근의 탄력성 증가,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5번 하지 정맥류 발생 감소.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최대 심박출량 감소가 답인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심박동수도 감소하죠. 심박동수가 감소하면 혈액순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심근의 탄력성이 증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심근의 근육이 증가하면서 탄력성은 감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이다. 이게 답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관절 연골이 닳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부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1번 통풍, 2번 골다공증, 3번 골연화증, 4번 고관절 골절, 5번 퇴행성 관절염.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닳아서 관절 부위에 통증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잘 나오는 질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의 변화는 1번 질염 발생 감소, 2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질의 수축력 증가, 5번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질의 윤활장 감소 요거고, 1번 보시면 질염 감소가 아니라 발생이 증가를 하게 되고, 세 번째 난소 크기는 감소를 하게 되고, 수축력 감소, 호르몬 분비 감소 다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 요게 답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번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번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번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또 다른 말로 복시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는 건 무슨 증상이죠? 건조증에 관한 설명이고, 가슴에 조이는 흉통이 있다면요? 이거는 협심증, 심근경색 요거죠. 세 번째,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뭐에 대한 증상인가요? 위궤양 증상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정답이고,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징적인 거 당뇨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가 답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1번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준다, 4번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볕을 차단한다,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가족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는 게 틀렸고, 자, 두 번째,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혼란스러워서 이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틀어놓는 게 틀렸고요. 세 번째는 새롭게 바꿔준다. 이것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네 번째는 낮 시간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환하게 해야 되고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이렇게 교재 보면 나와 있죠. 자, 5번을 보시면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 이것은 무엇을 도와드리기 위한 건가요? 네,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25번의 답, 선망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가 답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대상자는 자 1번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번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번 요로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4번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심부전 대상자, 5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자,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만성 심부전 대상자가 정답입니다. 자, 만성 심부전 대상자 이외에 또 어떤 분들이 수분을 제한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강경화증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심부전, 심장이죠. 심부전 있는 환자,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심부전 대상자가 답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번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3번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까지 올린다, 4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5번 개인의 운동 능력보다는 과도한 수준으로 운동을 계획한다. 다 답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안정시 심박동수로 들어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전환하는 동작 하지 않는다고. 운동 중에 휴식이 없으면 안 돼요. 힘들면 쉬어야 되고, 최대 심박동수까지 올린다면 어르신들은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 4번은 정답이에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올라까지 마무리 운동을 또 해야 되겠고, 다섯 번째, 개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도한 게 아니라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들어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가 답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자, 1번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2번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3번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함께 한다. 4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5번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자, 1번이죠.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잠을 제대로 깊은 잠을 못 들기 때문에 과식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낮에 졸고 있을 때 이불을 펴준다면 밤잠을 설칠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이 올 때까지 카드놀이를 한다. 뭔가 집중하는 거를 하면은 또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인, 이게 술은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술은 각성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성제이기 때문에 잠을 깨워주고요. 자, 5번.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규칙적인 습관을 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은 1번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자, 1번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번 완치될 때까지 성생활을 금하게 한다. 3번 성생활을 위해 평상시 활동을 제한한다. 4번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5번 성생활 전에 항고혈압제를 추가로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이용한다면 편마비 환자도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 보면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자, 1번 심장의 혈류량 감소, 2번 지방 조직 감소,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산 분비 증가, 5번 인지 기능 증가.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1번이죠. 신장의 혈류량 감소. 자, 혈행 순환 혈류 내 약물이 축적돼서 약물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는 게 바로 신장의 혈류량 감소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위산 분비가 증가가 아니라 떨어져서 약물의 흡수가 줄어들어서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오는 게 바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물 중독 위험 높이는 거는 신장의 혈류량 감소, 요게 정답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공복에 술을 마시게 한다. 2번 음주일지를 작성해서 점검하게 한다. 3번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한다. 4번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술을 전시하게 한다. 5번 절주에 대한 결심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게 한다.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음주일지를 작성해서 점검하게 한다. 자, 절주를 돕는 방법도 이번에 시험 처음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고요.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절주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비하고 술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마련을 해서 실천을 하고요.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주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복에 술을 마신다면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면 안 되죠. 또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술을 전시하면 또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환경 조성에 틀렸고,
절주에 대한 결심은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서로 도와주고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다 1, 3, 4, 5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음주일지를 작성해서 점검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자, 1번 대상자의 기능상태 특정, 2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 공유, 3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5번 다른 장기 요양기관과의 경쟁.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자, 요게 바로 우리 업무보고의 중요한 이유인데,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타전문직과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32번의 답은 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이것이 정답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자, 1번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2번 서비스 횟수와 비용의 결정, 3번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5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서비스 제공 계획 타당성 검토. 자, 사례회의란 목적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회의라는 목적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도 목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사의 목표를 공유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문제의 답인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의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대상자와 관련된 직종들과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위해서 사례회의가 필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이것이 정답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작성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연명 의료 중단 후에도 물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게 답이고, 1번부터 살펴보면 뭐가 틀렸냐면 65세가 되어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작성된 사전 연명 의료향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을 해야 우리가 효력이 있고, 5번은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받아 사망하도록 적극적 안락사와 다른 점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안락사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연명 의료 중단 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되고 단순한 산소 공급도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1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3번은 눈을 감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둔다, 4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준다,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유치도뇨관 제거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의료인에게 인계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의치는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의치는 뺄지 넣을지 보호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고요. 3번, 눈을 감지 않은 경우 어떡하라 그랬죠? 거즈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죠. 4번은요, 지금 임종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아니에요. 임종이 임박했다면 4번이 맞지만, 자, 5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준다. 이게 답이지요. 3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필기편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